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미군이 철수하고 일부 병력만 남아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했어요. 특히 사제 폭발물, 아까 말씀드렸던 IED는 기본으로 깔고 테러를 시작하는 전술을 구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생애 첫 IED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 그때 그 폭발물이 조금만 한 300~400m만 더 앞에서 터졌었어도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운이 좋았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시 테러리스트들의 전술이 IED 혹은 VBIED 혹은 suicide bomb 같은 거를 먼저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으로 주변을 난사하고 다시 터뜨리고 난사하고 다시 터뜨리고 난사하고 이거를 한 2번에서 3번 반복하는 형태가 줄을 이뤘습니다. 때문에 주변 일대가 쑥대밭이 되었죠. 제가 있던 초반에는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외국인들, 특히 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었죠. 따지고 보면 저도 물론 민간 무장보안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 역시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저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향한 테러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와 순니의 종파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라크는 시아파가 주를 이루는 국가입니다. 시아가 70% 정도, 그리고 순니가 한 20%, 그리고 20에서 한 25%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독교, 북부 쪽에 많이 있죠. 기독교가 한 5%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군이 2차 이라크전, 그러니까 이라크 프리덤 때 순위파인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부터 내부 정세는 굉장히 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현지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치챗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폴리티컬 이슈, 정치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70% 정도는 사담 후세인이 통치했을 시절이 더 좋다고 할 정도로 경제나 사회 등 모든 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사담은 원래 친미였어요. 사담은 친미였지만 또 순위파였어요. 시아가 주를 이루는 국가에서 순위파가 대가리를 맞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을 등에 업고 피해 숙청을 통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었던 사담이지만 의외로 시아파와 관계 개선을 위해 시아 쪽 인사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고용도 하고 나름 본인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넘어가야겠죠. 하지만 독재가 계속될수록 사담의 간땡이가 부었는지 처음에 쿠웨이트를 치고 1차 이라크전이죠. 쿠웨이트를 치고 미국의 눈밖에 나면서 결국엔 사담은 반미노선을 타게 되고 반미노선을 타게 되면서부터 사담은 결국 리비아의 카다피와 비슷한 절차를 밟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바그다드에서 생활한 지 4, 5일 정도 됐을 때 야밤에 한 10시 이후에요. 22시 이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야밤에 수십 발의 총성이 빌라 근처에서 들렸어요. 제가 묵고 있던 빌라에서 가뜩이나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긴장하고 막 있는데 총성이 울리니까 저는 드디어 상황 발생했다. 내가 나갈 때가 됐다 하면서 신이 나서 무슨 일인지 1층으로 내려갔죠. 막 계단을 막 다다다다 해가지고 내려가서 무슨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오피스 사무실로 내려갔는데 그때 남아공 팀 리더 TL 중 한 명이었던 사키가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왜 내려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총성을 들어가지고 내려왔다 무슨 일인가 해서 그러니까 사키가 웃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다시 그냥 올라가서 그냥 네 볼일 보라고 그러길래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왜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날 이라크와 카타르가 축구 경기를 했는데 A매치겠죠? 국가 간의 경기니까 A매치를 했는데 이라크가 이겨가지고 신나서 다들 허공에다가 이렇게 총을 쏜다는 거예요. AK-47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네들은 이겨도 총 쏘고 저도 총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남다른 민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제 방에 올라가서 총성을 자장가 삼아서 잠을 청했던 기억이 듭니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리커스토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류 판매점과 나이트클럽입니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슬림 국가에서 주류 판매점과 나이트클럽?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그다드는 가능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가능한 지역이 한 군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바그다드에서는 주류 판매점과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심지어 로컬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구입을 하는 거였지만 현지 로컬 인력들도 구입이 가능한 주류 판매점이었습니다. 원래 무슬림 국가들의 기반이 샤리아법인데 샤리아에서는 알코올을 원칙적으로 병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그다드는 미군 영향을 거의 10년 가까이 정도 받았었죠. 그래서 미군 영향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부분의 개방이, 문화적 개방과 사회적 개방이 자이든 타이든 개방이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 흔히들 무슬림 여성들이라고 하면 히잡, 얼굴을 드러낸 히잡을 쓰고 다니는 걸 연상을 하시는데요. 물론 아닌 도시들도 있습니다. 두바이나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여성들도 있는데 거의 진짜 스트릭하게 종교에 관련돼서 스트릭한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다 히잡을 써야 되는데 바그다드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도 한 절반 정도 있었습니다. 100으로 놓고 치면 절반은 히잡을 쓰고 절반은 히잡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미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서구 문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서구 문물의 동화가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나이트클럽이었어요. 큰 호텔이 있어요. 한 2개 정도는, 대가 2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큰 호텔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클라이언트가 나이트클럽을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뜯어 말렸습니다. 절대 안 된다. No. 절대 안 된다. 가면 큰일 난다. 라고 했지만 그 클라이언트 한 3-4명이 너무 가고 싶다. 내가 무슬림 아랍 국가에서 나이트클럽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몇이나 있겠냐. 자기는 이미 두바이는 갔다 와봤는데 이라크는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라크이라고 하면 약간 좀 전쟁, 내전, 테러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있는 나이트클럽을 잠깐이라도 좀 가보고 싶다. 1분이라도 가보고 싶다. 잠깐 그냥 발만 딱 들었다 빼고 싶다라고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거를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에서 컨펌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나이트클럽 두 곳 중에 한 곳을 갔습니다. 갔는데 저도 처음 가보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가는 거겠죠. 아랍 댄스 음악들이 귀를 때리고 주변을 이렇게 쓱 한번 서칭을 했는데 다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다 남자들만 있었어요. 보이는 여성들은 클럽에서 고용한 각 국의 직업 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업 여성들만 있었고 현지 여성들은 없었어요. 아예 제로. 아예 아무도 없었고 현지 여성들은 출입이 금지됐는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나이트클럽이라기보다는 스트릿클럽에 좀 가까웠어요. 스트릿클럽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미군이 10여 년 가까이 주둔하면서
아이와 특히 바그다드는 적지 않은 부분들이 서구화되고 또 병원화가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미군이 주둔을 시작하면서 당시 어린아이들이 미군 캠프에서 잡일, 소일거리를 하게 되고, 한국에서도 옛날에 미군이 들어왔을 때 뭐 슈샤인보이나 뭐 그런 것처럼 뭐 구두를 닦거나 아니면 미군 캠프에 들어가서 뭐 짬밥을 치우거나 뭐 그런 소일 청소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마찬가지로 이라크 어린 친구들이 당시에 미군 캠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자신도 모르게 미국화되는 거죠. 천주국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무슬림 문화를 거부하고 자신이 마치 아메리칸이 된 것 마냥 행동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그리고 자신들이 유년기와 청년기 시절을 보냈던 그 미국 서구 문화와 서로 간의 가치가 부딪히면서 직간접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